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날이 점점 포근해지고 있어서 이제 제가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고 일 마치고 바로 찍는 거여가지고 이제 일할 때 점점 땀이 나는 계절이어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튼 뭐 이래저래 날이 풀리는데 날씨 좋을 때 6월 3일이면 아마 더워지겠죠? 그 적당히 더울 때 그렇게 이제 대선이 치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수학여행 갈 때도 이렇게 설레진 않았어요. 하긴 설레지가 않았어. 설렐 리가 없지. 그 남자들하고 단체 생활 자체가 뭐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온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난번에 상주공항을 북한군 옷을 입고 공격을 해서 소요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받고 해제가 안 돼가지고 이거 국회의원이 이거 좀 국방부 차원에서 우리 이거 임무 해제 좀 시켜달라. 우리 임무 해제 안 되면 우리 여기서 꼼짝도 못 한다. 명령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부탁을 했던 블랙 요원이 있었어요. 그 블랙 요원이 또 한 번 제보를 했습니다. 어떤 제보를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그때 계엄 당시에 작동되지 않았던 블랙 요원들 그들이 이제 작동이 안 됐기도 했고 소극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승찬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거죠. 그들은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명령이 떨어지면 생각이라는 게 없이 바로 수행을 하는 걸로 길러진 존재들인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블랙 요원 라인을 찾고 있다. 첫 번째 제보. 두 번째 제보. 지난번에 그 폭로자 본인이죠. 를 내부에서 색출하고 있다. 라는 제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요원을 움직이려는 자, 색출하려는 자, 블랙 요원에서 손 떼라 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재명 대표님이 방탄조끼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외출 자제하는 걸 가지고 유난 떤다는 그런 씹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네가 이런 말 들으면 방탄조끼 아니고 군중들 속에 들어가겠냐? 너네한테 이런 제보가 왔으면? 그리고 안철수는 뭐, 총 맞고 주먹 쥔 트럼프와 목 긁히고 죽은 듯이 누운 이재명, 와, 이거는 본인도 의사였으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안철수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정치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무릎팍도사 같은 데서 나온 안철수가 좋았고요. 그리고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길래 책도 샀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입당해가지고 분탕질 치는 거 보고 안철수의 생각을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안 버리고 집에 그거 가정용 파쇄기가 있어요. 한 장 한 장 다 갈았습니다. 십새끼.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열리는 두 번째 윤석열 형사 공판 때 이제 입장은 포토라인은 안 선답니다.
입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재판 전 기자들이 입장에서 사진 촬영하는 걸 허가한다고 하고요. 물론 헌법재판처럼 생중계되진 않습니다. 녹화 중계도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일어나기 전 과정에 대한 사진은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참 요즘 몰라도 되는 거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알 일이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박근혜 때도 대통령실에 뭔 수석이 이렇게 많아 하는 걸 처음 알았고요. 이번에는 진짜 너무 많은 걸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뒷줄 구석에 앉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표정과 눈빛의 변화나 동요를 판사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무조건 앉혀야 된다는데 윤석열은 뒷줄 구석에 앉았답니다. 첫 번째가 지난 월요일 때요. 그래서 모레 월요일에는 사진이 나오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주위 사람도 형사재판 받을 일이 있는 인생들이 아니어가지고 형사재판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참. 내가 참 법제처장 이름을 외우고 금융감독 원장 이름을 외우고 무슨 이런 시국을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내가 특검법 부결을 왜 적어놨지? 이거 내가 어제 안 했나? 특검법이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적어놨으니까 하지 뭐.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내랑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이제 부결이 됐는데요. 이게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기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경선도 빨리 치러야 되고 이제 2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경선을 끝내고 대선 본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의원들은 대선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본회의는 대선 이후에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돼서 제2요구권으로, 그러니까 거부권으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을 다 들어준 특검법이에요. 굉장히 순한 맛 특검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제3자 추천으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제3자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특검 대상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빼고 그거 빼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위헌적이다,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넣으면 안 된다, 이건 빼야 된다는 거 싹 다 들어준 거였는데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200표가 안 나오고 197표로 부결됐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요. 다음 본회의는 대선 이후에 열린다 그랬죠. 최대한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최대한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나는 이거 임은정 검사님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임은정 검사님이 내란 특검하고 명태균 특검 둘 다를 진두지휘하게 하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통쾌해요. 임은정 검사님이 윤석열 앉혀놓고, 윤석열 씨 여튼 저도 이거 사실 부결되길 바랬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밝혀질 일은 저는 다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해체되기 전에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내가지고 검찰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기분 좋아. 6월 3일까지만 참자고요, 여러분. 그, 김구영? 박구영? 그 교수님 성이 기억이 안 나네. 여튼 그 철학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인데, 대선 날까지도 아마 대선 날까지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헤쳐나가기 힘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눈앞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저지르는 만행들은요,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설마 이것까지는 안 하겠지 하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한 거래요. 그러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도 그보다 나쁜 시나리오를 우리 눈앞에 던져주는 그런 세력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 오늘이 또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은 광장의 요일입니다. 광장에서 만납시다. 여튼 특검법 부결된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그 반대표와 그 무효표 던진 103명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제 생각엔 2달여를 뒤쯤 아주 강력한 쌍특검법, 아니 3개의 특검법,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혹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최혜병 특검법까지 아주 강력한 특검법을 팍팍팍팍 통과시키면 볼만하겠죠. 그리고 저는 그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 특히 내란 특검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임명한 공석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꽉 채워서 구인체제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걸 상상하면 왜 이렇게 행복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진당은 정당 해산 심판에서 인용이 되고 정당 해산만 한 게 아니고 그 당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전원 의원직을 상실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진당의 내란의 위중함이 1 정도면 국민의힘의 내란의 위중함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100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판내에 100% 기속되고 구속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처럼, 미국은 판내에 기속되고 구속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 꼭 판내에 귀속되진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혐의가 아닙니다. 한 10배, 100배 위중한 혐의도 아닙니다. 거의 1억 배 수준이에요. 1억 배 수준. 그렇기 때문에 빠이빠이. 자, 다음 곡지는요.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창당한다는 그 윤석열 변호사 몇 명이서 단톡방을 파가지고 500여 명의 기자들을 한꺼번에 초대했었답니다. 그래서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이거 유보한다고 해서 그 방이 폭파됐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개판 쳤던
김계리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 관심 없어요. 뭐 창당하든가 말든가. 이걸 싫어하는 건 국민의힘이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이에요. 경선. 안 그래도 표값 먹을까봐 위태위태한데 윤석열 어게인 해서 윤석열 신당을 말씀드렸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너무 빈약해요. 친일 쿠데타 내란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의 이름을 내걸고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창당한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 다 사람 자자를 붙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다 있나? 사람 아니지? 여튼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아마 창당을 못하게. 지금 이들의 시나리오는 아마 여기다가 한덕수를 태우려는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요. 한덕수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대선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려면 언제 나가야 되나, 그러면 총리직을 언제 사퇴해야 되나, 아, 저놈은 민주당 나 좀 탄핵 좀 안 시켜주나, 엄청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죠. 뭐 헌법재판관도 분명히 본인 의지로 그 두 사람을 임명하진 않았을 건데 괜히 임명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가처분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9대 0으로 퍼펙트.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님들은 원래 헌법재판관은 퇴임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일을 안 한대요. 이게 이제 암묵적 룰인데 거의 뭐 휴가를 가든지 그냥 쉰대요. 그리고 이제 퇴임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라는데 저놈 한덕수 때문에 퇴임 전날까지 아이고 9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은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의 예전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엄청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미선 재판관님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제였던 것 같아. 오랜만에 그냥 내가 구독하는, 그리고 내가 방송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유튜브 말고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걸 그냥 마구잡이로 막 봤어요. 막 예능도 보고 좀 구독자 많은 제가 보는 몇몇 유튜브가 있어요. 그 얌코리아라고 해서 그 백악관 셰프님 먹방 찍는 유튜브도 보고요. 뭐 안될과학 이런 것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는데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아무 알고리즘이나 뜨는데 문영배 재판관님 옛날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분이 그 독지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하셨더라고요. 그 독지가 분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마음을 담은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 독지가님을 만나는 영상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불쇼였나 어디에서 이번에 탄핵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영배 재판관님이 그 독지가 은사님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러다가 계속하니까 전화를 받고 딱 한마디 하고 바로 끊으셨대요. 단디해라 하고 딱 끊으셨대요. 아마 의견을 구하고자 전화를 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개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독지가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청문회 때 그 답변도 재산신고를 보고 아마 역대 가장 가난한 헌법재판관일 것 같다. 재산신고를 보니까 라고 하니까 그 독지가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중산층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삶을 살다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서 민망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됐네? 20분이 밖에가 아닌데 제가 언젠가부터 방송 시간이 늘어서 초반에는 20분 내외 컷으로 정하고 방송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서 제 유튜브 소개해보면 20분 내외로 전날 정치 뉴스를 요약해서 전해드린다라고 적어놨는데 그거 고쳐야 되겠어요. 언젠가부터 한 36분, 38분이 고정값이 돼버린 것 같아요. 듣는 분들 지루하지 않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홍준표와 권성동에 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인데요. 홍준표는요, 기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막대하고 언론사들에 대해서 나와 적대적이라고 규정해버리고 거기에 질문을 안 받아버려요. 그거를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저는 홍준표도 비난하고 싶지만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기자들을 더 심하게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업자 정신이라는 게 없습니까? 그 말을 듣고 너네들은 왜 가만히 있는데요? 뉴스타파 오마이뉴스는 난 질문 안 받겠다. 뉴스타파 니는 마지막에 해라. JTBC 저기도 나한테 썩 좋은 데는 아닌데 그 너네들은 안적대적이라는 소리 들어서 기분 좋습니까? 그게 언론이야? 그러니까 랩독이라는 소리 듣지.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싼데, 그 원래 있는 용어인 랩독 애완견이라고 이재명 대표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너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물어뜯었죠. 맞잖아, 애완견. 애완견 소리 했다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면 윤석열의 애완견 맞네. 윤석열이 물어! 그러니까 너네들 다 묻은 거잖아. 개소리 들어도 싸다, 싸, 진짜.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국회 안에서 나오는데 뉴스타파 기자가 지나가는 길 붙잡고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여기자 손목을 굉장히 강하게 붙잡고 질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 기자 국회 출입 못하게 하라고 끌고 갔습니다. 그거 뉴스타파에서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하고요.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고 찌라시라고 한 거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또 추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또 뭐라고 고소한다던데 그것도 무고죄로 막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언론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는 또 기자들을 욕하고 싶어요. 이거 왜 기사 안 쓰는데? 레거시 미디어에 이거 보도하는데 한 군데도 없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 안 보고 유튜브 미디어 보잖아. 응? 너네는 기자 정신도 없고 동업자 정신도 없잖아.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면 KBS라든지 YTN 기자한테 너네는 나랑 적대적인 언론이니까 나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 지금 대선에서 사퇴했을 거예요. 대선에서 낙마했을 거라고요. 만약에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 저기 뭐 어느 기자 손목 붙잡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출입 못하게 했으면요 구속됐을 겁니다. 당장.
그리고 기사 몇만 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정권의 개들이란 건 알았지만 정권이 끝났는데도 그들의 개가 되고 있는 너네들이 진짜 문제야. 권성동 잘못했지, 홍준표 잘못했지. 근데 그보다 더 크게 잘못한 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홍준표가 기자들하고 문담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 그리고 권성동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기사 한 줄 안 쓰는 기자들, 너네들이 진짜 큰 문제들이야. 물론 기자협회에서 성명은 발표했습니다. 성명 발표하면 왜? 기사가 안 나는데. 내가 만약에 같은 기자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바로 소리 질렀을 겁니다. 언론 탄압하냐고. 언론을 뭘로 보는 거냐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우리의 권한을 네가 대신 가서 행사하라고 선출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은요, 우리가 묻고 싶은 거 네가 가서 대신 좀 물어보라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 폭거, 입법 독재 이 말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말인 게 국민이 독재한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국민이 나라를 독재를 합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요,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 하에 직접 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독립된 헌법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는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견이 모아진 거를 독재라고 말하면 그냥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독재하고 있다는 이런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홍준표나 권성동이 언론에 대하는 이런 자세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국민들에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입틀막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하나의 스피커고 저 사람도 하나의 스피커인데 하나의 스피커가 저 정도로 탄압을 받으면 같이 가서 무릎 뜯어야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기사 한 줄 안 내요. 그러니까 신뢰받는 언론인 1위가 손석희인 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2위가 김어준이고 최욱이 몇이더라? 여튼 10위권 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신뢰를 못 받잖아요. 아,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준비한 기사 꼭지는 여기까지인데 나빠진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뭔가 이슈를 떠올리고 싶은데 제가 방송 안 한 국민의힘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아, 하나 생각났다. 제가 어제 들은 뉴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건진법사 핸드폰 내용에서 권성동에게 인사청탁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경북 봉화 군수였나? 그거 청탁하는 메시지가 나왔답니다. 권성동, 윤한홍,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어느 지역구였지? 어떤 여자 의원 한 명 있었는데 하긴 그 국회의원 몇 명은 건진법사랑 명태균 때문에 날아갈 것 같아요.
뭐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언급됐던 게 윤화롱이 있었고 권성동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더라? 여튼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조금 딜레이 시킨 게 제가 작년 여름쯤에는 2025년 가을에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레 했었어요. 그 명태균과 건진법사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뒤로 빼버린 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한다, 뭐를 같이 한다 이런저런 예측이 많은데 저는 엄청난 규모의 보궐선거가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으면 한 10명 안팎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치로 잡으면 정당 예산 기분 좋아요. 정당 예산된 108석의 국회의원 플러스 이준석도 대선 뛰려면 국회의원직 내려놔야 되죠. 이재명 대표님도 의원직 내려놓으셔야 되고 기타 등등. 나경원은 결선 가겠나? 못 갈 것 같은데. 여튼 몇 명 그런 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방송을 점점 마무리하자고요. 저는 다음 내각의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그 당내 계파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수행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놈의 수박이니 문판이 친문, 친명이니 반명이니 반문이니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큰 당이면 큰 당일수록 그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힘듭니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를 내가 왜 촉공쇼를 안 올렸지? 하나를 더 찍어야 되나? 하나를 더 찍을게요. 일단 이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